20년 넘게 수면 문제만 연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음료 한 잔이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재구 71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방법으로 무려 15년간 이어진 불면을 완전히 끊어내셨어요. 수면제 없이도 말이죠.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겪는 불면의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다는 걸요. 복잡한 약물이나 치료가 아니라 우리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뒤척이면서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한 알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두 알, 세 알로 늘어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뇌가 밤에 잠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건 약물이 아니라 특정한 영양소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71세 박재구님처럼 오랜 불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단순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이 안 와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불면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박재구 71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밤마다 수면제 두 알을 꼭 챙겨 드셔야만 겨우 잠들 수 있으셨어요.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불면은 오히려 더 심해지셨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하셨대요. 더 안타까운 건 성격까지 바뀌신 거였습니다. 원래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셨어요. 부인분과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손주가 놀러와도 반갑게 맞아주지 못하셨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변화를 시작한 순간 놀라운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반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15년 불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단 사흘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새 깨지 않고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으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예전에 밝은 모습이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박재구님처럼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불면을 부르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은 건 많이 넣어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꿀도 많이 넣고 소금도 넉넉히 넣으면 더 잘 잘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숙면을 방해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꿀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뇌가 각성 상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잠들려고 했던 뇌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밤새 갈증이 생기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박기영 66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좋다는 말을 듣고 꿀을 밥숟가락으로 가득 떠서 넣으셨어요. 소금도 한참 뿌리셨죠. 그런데 밤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4~5번 가셨대요. 당연히 숙면은 불가능했습니다. 적정량이 얼마냐고요? 꿀은 티스푼으로 딱 반 스푼입니다. 소금은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양도 더 줄이거나 아예 생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은 건 많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정확한 양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에 이걸 드시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혹은 이불 속에서 마시고 바로 주무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야간 요로 때문에 숙면이 깨집니다. 서울대학교 수면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늦은 시간에 수분을 섭취하면 수면 중 각성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방광이 차면서 뇌가 깨어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최은숙 71세님이라는 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자기 직전에 따뜻한 물을 드시고 바로 누우셨는데 매번 한두 시간 만에 화장실 때문에 깨셨다고 하세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결국 숙면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타이밍은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입니다. 이 시간에 드시고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신 후에 눕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물을 드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타이밍에 드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재료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소금과 꿀을 그냥 쓰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네랄이 없는 정제 소금과 설탕이 섞인 가공 꿀을 쓰시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천일염에는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생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가 살아있는 생꿀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합니다. 윤성환 69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집에 있던 가공 꿀과 정제 소금으로 시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재료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죠. 생꿀과 천일염으로 바꾸신 후 바로 그날 밤부터 숙면하셨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하실 때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천일염, 생꿀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지만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지금 집에 있는 꿀과 소금은 어떤 종류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는 건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미국 수면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장명수 68세님이라는 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게 습관이셨어요. 그런데 자극적인 뉴스를 보다 보니 뇌가 각성되고 불면이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제가 라디오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죠. 귀로만 듣는 차분한 내용으로요. 그렇게 바꾸신 후 일주일 만에 숙면을 찾으셨어요.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조명도 밝은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간접등을 사용하세요.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는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뇌가 흥분 상태로 들어가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무엇을 보시나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뉴스를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나는 평생 못 고친다는 체념이에요. 이미 오래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없을 거라고 미리 단정 지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가짐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늘려서 불면을 더 악화시킵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수면 개설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이정진 70세님이라는 분도 처음엔 완전히 불신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불면으로 고생하셨는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해결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우리 뇌가 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 영양소들이 필요한지 말이죠.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만, 오늘 밤만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꾸준히 하시더니 15년 만에 수면제 없이 주무시게 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평생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렇게 5가지가 불면을 키우는 대표적인 습관들입니다. 과량 사용, 늦은 섭취 시간, 잘못된 재료 선택, 블루라이트 노출, 그리고 부정적 마음가짐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숙면을 부르는 올바른 생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꿀과 소금의 황금 비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꿀은 티스푼으로 딱 반 스푼, 소금은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한 꼬집입니다. 이게 최적의 조합이에요. 작은 컵에 따뜻한 물을 담으시고 정확하게 계량해서 섞어주세요. 대충 넣지 마시고 처음엔 좀 귀찮더라도 정확히 재서 넣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 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양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꿀은 4분의 1 스푼으로 줄이시고 소금은 정말 살짝만 넣으세요. 아니면 아예 생략하셔도 됩니다.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 이 황금 비율을 직접 시도해 보실 건가요?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재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섭취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꼭 지키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고 침대에 누우시면 됩니다. 바로 자기 직전에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물론 개인마다 생활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춰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시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가장 편한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만의 황금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몇 시쯤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 시간에 맞춰서 역산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재료 선택입니다. 천일염과 생꿀을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과 효소가 살아있는 생꿀이 숙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마트에 가시면 꿀 코너에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성분표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원재료명에 꿀 100%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물엿이나 설탕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일염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첨가물이 있는 제품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재료를 구입하시는 게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재료는 어떤 종류인가요? 이번 주말에 마트 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 화면을 끄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모두 다요.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는 특히 피하시고 차분한 콘텐츠로 대체하세요.
라디오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귀로만 듣는 명상 프로그램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잠들기 전에는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밤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수면에 직접 연결됩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고마웠던 일, 기뻤던 일, 뿌듯했던 일을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걸 먹었다, 이런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배우자나 자녀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을 공유하면서 마음이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밤 누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먼저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겁니다. 체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2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평일엔 10시에 자고 주말엔 12시에 자면 월요일 아침이 힘들잖아요. 최대한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그 이상 자시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낮잠을 자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매일 들쭉날쭉하다면 오늘부터 정해진 시간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6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오랜 불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 지키기, 적정 타이밍 맞추기, 천일염과 생꿀 선택하기,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긍정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유지하기입니다. 처음부터 6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을 키우는 잘못된 습관 5가지와 숙면을 부르는 황금 루틴 6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모르고 하셨던 실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잘못된 상식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한 알로 시작했다가 2알, 3알로 늘어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좋은 건 많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과량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았죠. 늦은 시간에 드시거나 정제된 재료를 쓰시는 것도 흔한 실수였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 문제는 요즘 정말 심각해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못 고친다는 체념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어떤 걸까요? 꿀 반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이라는 황금 비율을 지키는 겁니다.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이라는 적정 타이밍도 중요하죠. 천일염과 생꿀을 선택하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고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잘못 관리하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 불면은 뇌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죠. 우울증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잠을 못 자면 낮에도 멍하고 피곤합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기력도 없고 짜증만 늘어나죠. 손주가 와도 반갑게 맞아주지 못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물 없이도 밤새 푹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거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낮 동안 활력이 넘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대화를 나눌 여유가 생기고 손주와 함께 놀아줄 기력도 생깁니다. 친구들과 약속도 즐겁게 나갈 수 있죠.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반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드시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상태로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실 거예요.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박재구 71세님처럼 15년 불면을 끊어낼 수 있어요. 저도 20년 넘게 수면 문제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하는 후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더 이상 늦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하루 컨디션을 2배로 끌어올리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도 중요하지만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혼자서 하시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